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셨다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앞쪽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화살표는 시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문단 부호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앞쪽 보시는 것처럼 시험지에 수험 번호를 쓰는 칸이 있으시죠? 수험 번호를 쓰는 칸에 8자리로 입력을 하시고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입력해 주신 다음 시험지를 읽어보시면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입력하셨는지 확인, 내 문서에 ITQ 폴더에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확인,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험 번호 입력이 끝나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장하신 후 용지 여백, 위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의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머리, 꼬리는 10,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쪽을 나눠 놓으셔야 되는데 그때 주의하실 점은 쪽이라는 쪽이라는 메뉴에 구역으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 그리고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하기, 그리고 문서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서 폴더에 ITQ라는 폴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ITQ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신 후 아래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입니다. 수험 번호는 1234, 1234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빼기 본인의 이름,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래 파일 형식은 반드시 한글 표준 문서인지도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HWPX입니다. 저장. 그리고 바로 F7번을 누르시죠. 키보드 F7번을 누르신 후 위쪽부터 10, 탭, 10, 탭, 11, 탭, 탭 눌러 오른쪽으로 이동. 11, 탭, 10, 탭, 10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방향은 모두 10이고 가로 방향은 모두 11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설정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명에서 드렸던 것처럼 1점, 엔터, 하나, 둘, 셋, 2점, 하나, 둘, 셋. 선생님 잠시만요. 2점, 하나, 둘, 셋. 그리고 쪽이라는 메뉴에 구역으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구역 나누기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역 나누기 한번, 그리고 화면의 하단 이쪽인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쪽. 그래서 3점 하나 둘 셋, 4점 하나 둘 셋. 그리고 역시 구역 나누기입니다. 그 다음 앞쪽 보시는 것처럼 3쪽이라고 됐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신 후 커서는 첫째 줄로 되어 있습니다. 1줄, 1줄. 그 1줄이 모두 17줄이 될 때까지 엔터를 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속으로 셀 필요도 없고 줄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시면 앞쪽 보시는 것처럼 17줄이라고 변경이 됐고 3쪽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저장하기를 바로 한 번 더 눌러주십니다. 저장. 자, 그 다음 맨 위로 올라가신 후 1점 아래, 1점 아래 부분에다가 영어 첫 글자 하나만 써주셔도 되죠.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앞쪽 시험 문제에 인이라는 영문이 들어가 있고 한글은 우리나라는 이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 때문에 엔터를 치시는데요. 절대 엔터 치지 않습니다. 엔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쪽 보시는 것처럼 영문은 한 글자만 쓰셔도 되고 이어지는 문자 두 글자까지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영어 알파벳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영어 임의의 글씨 A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한글은 선생님 쓰는 거 보시는 것처럼 엔터 없이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타가 나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가 틀리셔도 안 되고 글씨가 빠져도 탈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글씨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엔터 치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지는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계속 이어서 입력합니다. 예, 잘 보고 계시죠? 예,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 모두 끝났다. 그러면 블럭을 드래그하여 잡고 키보드에 F6번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에 F6번을 눌러주시면 되죠. F6, F6. 예, F6을 눌러보겠습니다. F6. 그럼 스타일이라는 창문이 뜨고 스타일 창문에서도 바탕글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더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1, 2, 3, 이 세 개, 즉 조건이 바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스타일 이름은 항상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영문 이름을 이 지점에 입력을 하고요. 또 하나 주의점, 영어 이름이라고 영문 이름에 쓰시는데 이쪽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또한 누르지 않습니다. 또한 누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앞쪽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에 1번 영문 쓰시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 2번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시고요. 또 이 지점에 3번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이름은 영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이렇게 입력을 끝내주시고 그 다음 2번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죠. 문단 모양은 시험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왼쪽 여백 15와 문단 아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을 누르시고 왼쪽에 여백이라고 되어 있죠. 여백인데 왼쪽을 여백 값을 주세요. 그래서 왼쪽 여백 15입니다. 15. 그 다음 문단 아래 간격, 문단 아래에 간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아래 값은 10포인트를 넣어주시고 더 이상 변경 없이 설정. 그 다음 3번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글자 모양에서는 문제지를 보실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즉 장평과 자간을 먼저 변경합니다. 그래서 장평 값은 보시는 것처럼 95, 자간 값은 5%로 되어 있고요. 이때 글꼴은 절대 지금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장평을 수정하신 후에 대표 값을 한글로 변경하신 후 그때 글꼴을 바꿉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고요. 굴림. 그 다음 다시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신 후 영문의 글꼴은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궁서. 궁서 값은 위로 올려서 찾아주시면 빠르죠. 궁서. 그 다음 장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니 설정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죠. 역시 추가 그리고 설정. 그렇다면 시험지와 동일하게 중간에 문단 아래 10포인트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의 한글은 약
탭이라는 곳에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번의 문제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영어를 쓰시면 50점의 배점을 받으시게 되고요. 영어를 선생님처럼 한 글자, 두 글자만 쓰셨다면 한글에 대한 배점 25점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셨으면 저장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번 아래 커서를 놓으신 후 입력의 표 이 그림을 눌러주셔야 편리합니다. 표 누르고 항상 2번의 문제는 5줄에 6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는 늘 5줄, 5줄, 그리고 6칸의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글자처럼 지금 체크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클릭. 그럼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에서 글씨를 입력하실 때 항상 첫 번째 칸에 글씨 입력하신 후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자주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버튼이 있을 거예요. 탭이라는 버튼 기억 다 하시죠? 네, 탭이라는 버튼을 눌러 다음 칸으로 이동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도 다음에 다음 칸으로 출생 자수 하고 탭, 고3 학생수 또 탭, 수험생수 또 탭, 대입 정원수 또 탭, 합계 또 탭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 내려옵니다.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입력하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입력이 되셨을까요?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모두 입력이 되셨으면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쪽 보시는 것처럼 역시 표에 대한 문제는 5문제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빠지지 않게 모두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텐데요.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 그리고 도둠 10포인트 2. 정렬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전체 블럭 잡으시고 글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시스템 글꼴에 도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둠. 그리고 10포인트는 기본값이고요. 가운데 맞춤 가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숫자는 이 496부터 오른쪽에 빈칸까지를 모두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버튼을 눌러주시면 2번 문제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근데 3번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블럭이 잡혀 있으니 계산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번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캡션은 바로 이 부분을 캡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1번에도 캡션 도둠 10포인트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 그 다음 메뉴 중 표 메뉴가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메뉴는 표와 차트일 때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어디 방향을 눌렀는지 모른다면 왼쪽, 오른쪽을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앞쪽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서 블록 합계. 선생님이 블록 합계를 한 이유는 이 지점의 합계라고 써 있기 때문에 만약 평균을 하고 써 있다, 그럼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보시면 맨 아래 이 오른쪽 마지막 값은 합계가 없고 대각선으로 X 표지가 있죠.
그래서 그 지점에 숫자값, 즉 빨간 점을 눌러 키보드에 델 키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신 후 키보드에 여러분들 키보드 버튼 다 아시죠? 키보드 버튼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알파벳 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L 버튼을 누르면 표에서 테두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L 버튼을 눌러주시고 위에 대각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리고 설정. 그럼 대각선 그림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캡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 위 눌러주신 후 이 데이터는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뒤쪽에서 1 숫자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를 하여 블럭 설정하신 후 글꼴을 역시 똑같이 도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우지 말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글씨가 지워지면서 새로운 글씨가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캡션까지 마쳤고 그 다음 문제지 3번으로 가면 되겠죠. 셀 배경, 면색, 노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블럭은 영역만큼 잡으시고 표는 무조건 L 버튼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 버튼을 눌러 키보드에서 L을 누르신 후 위쪽 배경의 색, 면색은 노랑인데 표준색 노랑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설정. 그럼 색상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바로 블럭이 잡혀 있으니 역시 표 메뉴를 눌러보시면 차트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차트 문제 1번과 2번이 해결되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미 입력한 값이니 X 눌러 닫아주시고 이 차트는 위쪽에 또 옵션 메뉴 눌러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차트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잡아당기지 마시고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 어때요? 바로 내려왔죠? 여러분들은 차트의 크기만 쭉 잡아서 표 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표에서 저희가 안 한 게 마지막 하나, 5번 선 모양 동일하게입니다. 이때 선 모양 동일하게 처리할 것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하나 있죠. 자, 선생님과 외웠을 거예요. 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중실선, 이중실선이라고 기억하세요? 이중실선, 그리고 바깥쪽이라고 합니다. 이중실선의 바깥쪽, 이중실선 바깥쪽.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분명 이중실선의 바깥쪽인데 어디 부분의 영역을 잡고 표의 전체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L, 그리고 종류는 이중실선, 그 다음 바깥쪽. 그래서 화면에 미리 보기를 눈으로 확인하신 후 설정. 그리고 왼쪽에 한 칸만 블럭을 잡으시고 역시 L 똑같이 이중실선인지 이름표를 꼭 확인하신 후 바깥쪽 전체 다 들어갔죠. 설정. 그 다음 마지막 첫째 줄 위에 한 줄, 왼쪽에 한 칸입니다. L 누르시고 역시 이중실선 바깥쪽 전체 들어갔는지 보시고 설정. 그러면 완벽하게
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장 한번 누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저희가 이미 그렸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마무리가 끝난 거고요. 3번부터 5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되는데 3번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굴림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굴림. 항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목은 12포인트 진하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10포인트로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는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그림자, 다음에 하양, 채우기, 테두리, 검정이 들어갑니다. 제목만 좀 특별하죠. 그래서 앞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도별 입시생 현황이라는 게 그림자와 테두리 그리고 면색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을 클릭, 한 번 더 클릭. 그렇다고 더블 클릭은 아닙니다. 자, 다시 보세요. 클릭, 조절점 잡혔죠? 한 번 더 클릭, 제목만 잡혔죠? 그럼 그때 오른쪽 제목 편집, 그리고 제목 입력, 연도별, 입시생, 현황, 그리고 글꼴은 한글과 영문 모두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굴림, 아래도 굴림. 그 다음 진하게 포인트 12포인트. 이게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 좀 바뀌었고요. 왼쪽 숫자도 클릭. 조절점이 따로 잡혔으면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이제부터는 글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글, 영어, 굴림, 굴림, 바로 설정. 그럼 아래 또 연도도 클릭, 네모가 잡혔으면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역시 굴림, 영어도 굴림, 그리고 바로 설정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역시 클릭, 네모가 잡혔으면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역시 글꼴만 변경합니다. 굴림, 굴림, 그리고 바로 설정.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험지를 보시면 범례라고 하는데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얘는 테두리만 주시면 됩니다. 면색은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2번. 그럼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죠. 그럼 이때 테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속성입니다. 붓을 누르시고 테두리 선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테두리가 잘 들어갔죠. 그럼 이제 제목 갑니다. 제목을 역시 클릭, 네모가 생겼으면 더블 클릭. 그럼 메뉴가 오른쪽에 추가 옵션이 떴고요. 첫 번째 붓, 채우기 흰색, 선은 검정. 자, 첫 번째 메뉴, 속성,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넣기 위해 효과를 선택하신 후 그림자 유형은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클릭. 그럼 결과값이 나타나죠. 그럼 오른쪽에 속성은 닫아주셔도 되고요. 모두 끝났는데 하나 살펴보실 게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안쪽에 눈금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단위 1000명.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뭐라고 부르냐면 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축 제목 중에서도 축 제목이고 앞쪽 보시는 것처럼 이 축제목의 기본 세로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궁금해하세요. 선생님 이건 가로인데요. 자, 이 글씨를 쓴 건 가로지만 제목을 붙여야 하는 항목이 세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축 제목의 기본 세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실까요? 여러분들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눈금선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눈금선을 이렇게 화살촉이 가리키고 있을 때 클릭. 그럼 조절점이 모두 생깁니다. 그때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리트. 자, 딜리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눈금선이 지워졌고, 그 다음 역시 위에 추가 메뉴를 눌러보시죠. 그러면 차트 추가 메뉴 옵션 누르고 구성 추가로 가시면 축 제목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축 제목의 기본 세로가 됩니다. 그럼 얘가 누워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글상자 속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상자를 누르시고 글상자 글자를 가로로 어때요? 변경되셨죠? 그럼 속성은 닫고 아까와 동일하게 오른쪽 제목 편집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단위 1000명 가로 닫고 그 다음 글꼴은 동일하게 가죠. 굴림, 명문도 굴림, 그리고 바로 설정입니다. 그럼 모두 차트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 되셨다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1페이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